이거는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렇죠. 저희 금방 누가 물어보셨는데 미터당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볼까요? 너무 비싸면 안 돼, 이런 거. 네, 너무 비싸면 못 써요. 그래서 미터당 3,000원 제시입니다. 얼마라고? 3,000원? 네. 죄송합니다. 표정 보자마자 제가 오답인 걸 깨달았어요. 그거밖에 안 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누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슈퍼제닉스의 슈퍼제닉스. 심기덕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온초전도 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까? 어떻게 지배하죠? 잘. 이제부터 들어보시죠. 박사님? 박사님? 청원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네. 초전도는 뭐 발명이라고 안 하고 발견이라고 하는데 발견. 예, 네. 1911년도에 저분께서 네덜란드 오네스라는 분이 아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체 헬륨을 액화시켜서 4.2켈빈이라는 아주 낮은 온도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전부터도 금속이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이 낮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낮아지나 수은을 가지고서 실험을 시켰어요. 그때 봤더니 한 4.2켈빈에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 근데 알고 봤더니 우와. 초전도 현상이었다. 그래서 저분이 노벨상을. 오네스라는 분이 극조온 학자잖아요. 네. 그래서 초전도는 이제 극조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목이 초전도체 임계온도 향상의 역사인데 X축이 시간이고 연도고 네. Y축이 온도예요. 네. 온도. 임계온도. 임계온도라는 게 저 온도 이하가 돼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예.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저게 오늘 얘기할 고온 초전도입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건 저온 초전도. 네. 네. 그 다음에 기존 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거는 고온 초전도. 이렇게 구분이 되게 한 거지 네. 고온이라고 해서 100도, 200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 네네.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초전도체가 임계 온도만 가지고서 초전도 현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특성들도 같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쓸모가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임계 전류, 임계 자기장 특성이 있어요. 이게 전류랑 자기장. 네, 전류도 많이 흘릴 수 있어야 되고 네. 강한 자기장에도 초전도 현상이 깨지지 않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좋은 초전도, 쓸모 있는 초전도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창원의 초전도 발견이 됐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그 물질이 과연 전류도 많이 흘릴 수 있고 자장에도 강한지는 따져봐서 쓸모가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용화하기에는 또 그렇죠. 다른 예. 것들을 체크해야 그래서 되는군요. 전 세계에 초전도 물질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쓸모 있게 살아남은 초전도 손대는 몇 종류 없거든요. 주로 예. 탈락하는 원인이 뭐예요? 초전도 현상은 일어나는데 성능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쓸모가 있으려면 선을 만들어야 돼요. 선이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이게 선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물질들이 많은 거죠. 선 자체가 되게 힘든, 뭐 예를 들면 예. 이렇게 얇게 하면 뭔가 떨어질라 그런다든가. 예, 그리고 뭐 또 길게 만들면은 또 초전도 현상이 이 부분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안 나타나고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까다롭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서바이벌해 남아 있는 초전도 손재들이 뭐 대여섯 종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뭐 만드는 거죠, 제품을. 예. 그래서 선택되는 거는 뭐 이것 빼고 저것 빼 하면 몇 종류 안 남는 거죠. 그렇겠다. 예. 그리고 있어요? 오른쪽 위에 엄청 높은 애들은 저렇게 발견된 것들도 있어요. 170 기가파스칼이라고 돼 있고 예. 저거는 최근에 고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좀 많이 난 게 있거든요. 저런 건 현실성이 없죠. 150 기가파스칼이면 어마어마한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두고 있어야 되니까 예, 선으로 만들기는커녕 예. 예, 일단 이 압을 주기가 힘드니까요. 이런 요건들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러게요. 요거는 이제 그 전류와 자기장. X축이 자기장이고 Y축이 전류예요. 보면 Y축. 저기 중간에 빨갛게 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게 저온 초전도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25테슬라 정도의 자기장이 걸리면 전류를 거의 못 흘린다는 뜻이 돼요. 저건 네네. 굉장히 쓸모 있는 선재예요. 빨간 선은. 저건 저온 초전도 선재고 중간에 파란 선으로 끝까지 쭉 가는 거 있죠. 네. 저게 고온 초전도 선재의 한 종류인데 그건 45테슬라까지 가도 100 이상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아주 센 자기장을 만드는데 유리한 게 저 파란색 네네. 고온 초전도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하면 센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온 초전도체들은 강한 자기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나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고온 초전도에 비해서. 저온 초전도 선재도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게 고온 초전도 선재라는 거죠. 이 목적에 따라 또 저런 것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르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적당한 요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온 초전도를 쓸 수 있는 거고 더 센 걸 만들어야 된다면 고온 초전도를 쓰고 또 두 개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섞어서 센 데는 고온 초전도 자석을 쓰고 좀 약한 데는 저온 초전도 자석을 써서 전체의 자기장이 더 세지게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고온 초전도 선재가 저온 초전도 선재에 비해서 자기장 특성이
좋다. 좋다. 세다. 요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얘기해요. 다음. 우리가 활용하기에 좋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초전도체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예. 뭐 작든 크든 발견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쓸모 있게 만들려면은 이거 선으로 만들어야지 감고 뭐 네. 자석을 감는 선도 만드는데 그래서 선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와서 예. 감싼 건 구리인가? 맞습니다. 예, 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액체 헬륨에서 작동하는 저온 초전도 선재예요. 요건 대부분 재료가 간단한 금속, 합금 혹은 화합물로 돼 있어요. 그 구성이 간단하고 뭐 요거는 구리에다가 이렇게 싸서 막대기처럼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걸 아까 그 그림에 보면 한 뭉치로 만듭니다. 왼쪽처럼. 네.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인발이라고 해서 당겨요. 땡겨요. 엿가락 당기듯이 아. 계속 당겨서 네. 가늘게 만들어요. 엿가락처럼. 네, 그래서 그걸 또 여러 개를 또 뭉쳐요. 어. 그게 또 당겨요. 그 약간 그 실타래 그러니까. 예, 그거 네, 만드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영동에서 그거 만들었지. 그거를 예. 근데 잘라서 단면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저기 보면은 되게 작은 것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예, 예. 아, 그게 하나하나가 초전도 선이에요. 그래서? 늘리고 계속 모아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초전도 선재가 일단 길어야 되잖아요. 길게 만드는데 굵은 거를 계속 당기면 이제 끊어지거나 부서지죠. 네. 예. 굵은 거를 쓰면 꺾었을 때 또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더 가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거 보면은 뭐 수천 가닥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굵기가 1mm 정도라고 나와 아까 있어요. 그게 전체 1mm 안에 뭐 몇 마이크로미터 되는 머리카락 같은 선들이 실제 들어있어요. 이게 실제 저온초전도 선재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개발하면 이제 저런 공정을 따라서 선재를 만들 수 있는지가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저온초전도 선재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MBTI라는 거랑 MBTI요? 예, 우리가 니오비움 TI. 성격 검사 말고 네, 저 MBTI. 인프피아. 예. NBTI MBTI. 예. 예. 그건 합금이고 MB3SN 그거는 이제 화합물, 금속 음. 화합물이 그게 제일 많이 지금 상용화돼서 자석 만들에 쓰고 있는 선재고 그렇군요. 저 선은 그러면 주로 어느 곳에서 쓰나요? 자석 만드는 데 쓰죠. 아, 자석 만들 때 쓰는군요. 고온초전도 선재는 1세대랑 2세대로 나눕니다. 1세대 선재는 공정이 그냥 영어로 얘기해서 PIT라고 해서 파우더 인 튜브 공정이라고 해서 초전도체를 만들면 이거 분말로 갈아요. 갈아서 파우더를 만들어서 파우더 인 튜브에다 집어넣어요. 그 앞에서 봤던 공정처럼 튜브에다 초전도를 넣고 이걸 또 계속 당겨요. 당겨서 가늘게 만들어서 열 처리를 해요. 그걸 인발 가공이라고 예, 하는 이렇게 건가요? 쭉쭉 늘리는 게 인발이고 네. 그 다심 조립은 여러 개를 넣고 다심 아, 여러 네. 개의 코어를 넣고 당기는 거고 또 또 인발하고 하고. 그 다음에 눌러요. 나변을 해서 납작하게 해요. 이게 아까 거랑 달라요. 왜냐면은 고온 초전도체는 대부분 세라믹 계열이에요. 보자기 같은 거야. 잘 아. 깨져요. 그래서 잘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선을 만들어 이렇게 꺾으면 뚝 부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눌러가지고 얇게 만들어야 돼요. 아, 단단하게 하는 필름처럼. 그래야 활용하기가 좋군요. 네. 맨 밑에 있는 게 1세대 고온초전 선재의 단면인데 저걸 잘라보면은 납작하지만 저 안에 까만 게 박혀 있죠. 네. 저기 앞에서부터 막 그 파우더에 넣어가지고 줄여서 와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눌렀더니 납작한 게 이제 까만 게 남은 거예요. 저 까만 것들이 초전도체입니다. 이게 그죠? YBCO입니다. 실제 실제 이거 보여주시는군요. 아, 이거군요. 우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구리 모르죠. 같은데? 예, 전혀. 예.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 다이소에서 한 그러니까요. 100다발 1,000원에 팔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아무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초전도체 맞죠? 대표님? 맞아요. 확실합니다. 아, 확실하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르죠. 그냥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물건을 보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아, 그쵸. 이제 대표님께 네. 제가 다이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비슷한 것들, 그리고 구리 이런 것들, 이런 걸 딱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골라내실 수 있나요? 블라인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자석. 오케이. 네. 이 다음 장표에 보면 아, 그런가요? 나와야 돼요. 어. 이게 이제 2세대 고온초전 선재라는 건데 이 앞에서 봤던 1세대는 튜브에 넣어서 쭉 당겼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그게 아니고 맨 밑에 회색으로 되는 50 마이크로미터 하스텔로이 서브스트레이트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기판이라는 거예요. 기판. 네. 그래서 그게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빨갛게 1 마이크로미터 HTS. HTS가 고온 초전도의 약자거든요. 네. 예, 예. 그 사이에 중간에 뭐 노란색, 연두색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버퍼 레이어라 그래서 금속에다가 초전체를 입히려면 그 결정 구조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바닥이 거칠거칠하잖아요. 아무리 네네. 금속. 그러면 그게 초전도체가 잘 안 쌓여요. 아. 그게 중간에다 버퍼 레이어라 그래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초연도체를 입혀요.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구리로 쌉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네네. 제가 블라인드는 몰라도 저 구조를 아는 사람은 여기를 벗겨보면 돼요. 아. 벗겨져요? 칼로 이게 싹 벗기면은 칼로 하면, 벗기면. 예, 구리가 벗겨지고 까만 게 드러나요. 아, 그래요? 까만 게 이제 초연도체입니다. 굉장히 그거구나. 많은 층으로 돼 있고 진짜. 와. 오, 엄청 얇다. 이거를 1kg 정도 되는 긴 데다가 네. 예. 초연도체를 계속 입히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거는 손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을 만들어내는 게 또 굉장히 큰 기술이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뭐 5cm짜리 만들고, 된다 10cm 만들고, 100m 만들고, 최근에는 뭐 수백 미터까지 나와요. 이거 대표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이건 산 거죠. 아, 상호. 팔아요? 대표님이 만드신 거면 좀 홍보할까 했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 3위권 안에 드는 선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제품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저희는 자석을 만드는 회사니까. 아, 슈퍼제닉스는 네, 이걸 이용해서 자석을 만드는 기술이 네. 있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렇죠. 저희 그- 금방 누가 오, 물어보셨는데 이거 얼마인가요? 맞아, 물론 이게 쌈내다 주세요. 한 다발이랑 이게 소매로 살 때랑 도매로 살 때랑 저희는 다르겠죠. 폭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어. 이건 넓은 선재고, 이거는 12mm에서 넓은 쪽이고 보통 4mm 폭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 많이 해요. 이거 4mm 3분의 폭으로. 1짜리를 얘기하는데 네. 미터당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볼까요? 아이. 너무 비싸면 안 돼, 이런 거. 네, 너무 비싸면 못 써요. 그래서 미터당 3,000원 제시해 봅니다. 막 올라오네. 3,000원 제시해 저는 봅니다. 3만 원으로 가볼게요. 3만 원? 그럼 얘는 얼마라고? 3,000원? 네. 죄송합니다. 표정 보자마자 제가 오답인 걸 깨달았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2만 원으로 올릴게요. 2만 원으로. 네. 얼마죠? 비슷합니다. 2만 원. 아. 근데 그게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좀 레인지가 있어요. 아, 성능. 그래서 어떤 선재는 뭐 8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아, 3,000원은 무슨 테이프도 그-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저 양님께서 다이소 라이프예요, 저는. 네. 예능 픽 하신 거예요, 예능 픽. 아니요. 난 진심 근데 픽이었어요. 저희가- 난 진심이었어. 그 선재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연구를 이야. 많이 해요. 3,000원 좀 있으면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만지실 때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예. 아, 이게 안에가 세라믹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심하게 꺾으면 부러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3,000원 꺾을 줄 수 알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오, 그 대표님 지금 이상한데요? 요거는 부서진 거 아닌가요? 요 선재는 한 손가락 정도 감아도 괜찮은데 아, 예. 이렇게 딱 꺾는다든가 그러면- 그러면 이거 요만큼 못 쓰는 선재가 아, 돼요. 이만큼. 그만큼. 아주 유연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얇게 만든 거죠. 양님 출연료에서 2만 원 차감. 2만 원 차감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마이너스. 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대표님 이걸로 자석을 만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자석이 돼요? 감아야죠. 아, 이렇게 칭칭칭. 아. 그러니까 1세대는 아까 얘기 분말을 갈아서 분말을 채워서 쭉쭉 당기는 거고 이거는 반도체 공정처럼 아주 정밀하게 그 물질을 입히는 그래서 이게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아, 2세대는. 성능이 좋군요. 비싸고. 비싸고, 비싼 만큼. 성능이 좋으니까 비싼 건 또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2세대고. 오, 맞아. 아, 이게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이게 초전도 나무입니다, 나무. 아주 많은 분야에 쓴다. 네. 의료 바이오에는 치료용 가속기, MRI, NMR. 암 치료용 가속기는 얼마 전에 그 연대 병원에 그 중입자 치료기라고 들어와가지고 예. 엄청 지금 오. 각광받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초전도 자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보다 방사선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암세포를 오. 없애버리는. 그 다음에 환경 에너지 쪽에는 유도 가열로, 그 다음에 자기 분리 장치, 그런 핵융합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예. 그 다음에 전력 시스템 쪽에는 초전도 케이블. 대전력 케이블화 돼. 저거는 국내에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 경기도에 저희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켜서 지금 초전도 케이블이 운전이 되고 있고요. 예. 교통 수송 쪽에는 자기부상 열차 그리고 전기 추진 항공기를 요새 좀 연구하고 있고 국방 쪽은 좀 좋은 분야인데 아직은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첨단 과학 쪽에는 가속기, 입자 가속기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런 쪽에서 실제 쓰이고 있고요. 뭔가 정부 대상으로 많이 쓰인다거나. 네, 그렇죠. 예. 네. 대중들이 보긴 힘든 잘안 느낌이 보여요. 들어가지고 이 대중이 볼 수 있는 영역에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쪽 그게 대부분 의료 쪽에 먼저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능이 그러네. 좋지만 대신 비싸요. 그래서 뭐냐면은 의료나 국방 의료나 쪽에 국방. 먼저 들어가서 기능을 하고 그게 이제 스피노프 되면서 이제 일반 산업 쪽으로도 올 거고. 비쌀 법하네요. 이거 1m에 이거 2만 원인데. 비쌀 법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한계. 벌써 한계가 나왔어. 예, 극복된 한계입니다. 이게 고온천도 선재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아까 이게 자기장 성능도 세서 좋은데 잘 타버려요. 전류를 많이 흘린다는 얘기는 어떤 작은 공간 안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잘못되면 타버리는 거죠. 왼쪽 그림이 이제 뭐 구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그냥 초전도 자석을 감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달, 1년 가까이 감았겠죠. 열심히 설계도 하고 전기도 흘렸는데 한 몇십 초 만에 타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허무하죠. 진짜 그러니까요. 허무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고온천도 선재가 성능이 좋은데 저희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러네. 안 저렇게 예, 그냥 잘못 타버리면. 다루면은 그냥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네. 타버려서 이렇게 비싼 선재가 그냥 한순간에 교수님한테 혼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아, 정말 무섭다. 그걸 계속 어떻게 개선할까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2010년경에. 2010년. 예. 저 어떻게 타는 걸 막을 거냐. 그게 이제 공학자들한테는 되게 핵심 이슈였어요. 이게 초전도 자석이 퀸치라는 게 있어요. 초전도 자석이 퀸치가 나면은 고온 초전도 자석이 타버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왼쪽에 그린 것처럼 까만색이 자석을 만들 때 절연을 합니다. 절연. 예. 네. 그래서 벽을 쳐놓은 거죠. 전기가 못 넘어가게. 이렇게 뚫뚫뚫 지나서 돌아가게끔. 근데 주황색이 이제 퀸치가 나요. 저희가 선재가 망가졌든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퀸치가 나면은 절로 전류가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타버려요. 근데 그 전류가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절로 가다 몰려가지고 타버리는 거예요. 아까 까맣게 보신 게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면은 저기 오른쪽에 보는 그림처럼 저는 아이고. 고속도로에 차가 막 가는데 앞에서 사고가 나서 넘쳤는데 못 뛰고 뒤에 다치는 거죠. 아. 근데 이건 교량이라서 옆에 빠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2010년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미국 MIT에 계시던 그래서 박사님께서 그럼 그냥 절연을 하지 말자. 오. 쿨하게. 절연이라는 거는 네. 교량 옆에 벽을 친 거거든요. 네. 길 옆에 일로 우회를 못 하게끔. 그 절연을 하지 말고 그냥 절연을 없애자. 없애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게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에요. 0.0000이잖아요. 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옆에 구리로 막아도 구리가 초전도 입장에서는 절연이에요. 아, 재밌다. 왜 그 옆에다가 일부러 벽을 쳐놨을까? 이거 버릇이다. 그래서 버릇이다. 이거 버릇이 나쁘네. 제가 그래서 원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될까? 말이 쉽지. 근데 그분이 그다음부터 그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그 발상의 전환으로 그걸 이제 그 절연을 없애면서 요거예요. 뭐냐면은 절연을 없애고 여기 까만 절연이 없어졌어요. 캔치가 그러네요. 나면은 네. 옆에 저항이 커지니까 이제 피해가라. 구리보다는 초전도체 저항이 더 커졌어요. 아. 그러니까 구리를 타고 전류가 넘어가요. 아, 느려졌을 지연정. 예, 옆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절연을 없앴다 그래서 무절연 고온 초전도 기술이라고 불러요. 와. 앞에 꽉 막혔는데 이제 가다가 벽을 없앴으니까 네. 앞에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죠. 바이패스 돼서. 그래서 여기 뭐 새로운 걸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냥 뺐어요. 뺐는데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아까 타버리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면서 좀 더 세게 센 자석을 만들어 보자.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온초전도 아까 나무에 많이 열려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시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법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좀 자신 있게 도전해보자. 당당하게. 그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은 한국 연구진들이 주도해서 연구를 했던 거라서 그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이 이게 무절연 고온초 가운데 지금 저게 초전도 전자석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망치로 두드리고 정으로 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오른쪽에 자기장 그래프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 뚫렸어요. 뚫렸는데도 자기장이 유지돼요. 이게 뭐냐면은 저렇게 막 그 충격을 주고 깨도 저기는 손상이 돼도 우회해서 전류가 가니까. 우회해서 가면서 우와. 자기장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이 동영상이 국제학회에서 발표 때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외국인들 보고 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돼버렸죠.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이 튼튼하다. 저게 근데 몇 년 전쯤 영상이죠? 8년 정도. 8년 전이요? 예. 자막은 거의 지금 응답하라 1988이거든요. 약간 주성치 영화 저거를 저희가 자체로 그냥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편집하고 휴대폰으로. 일부러 레트로 감성인가요? 휴대폰으로. 현장감 있지 않습니까? 네. 우상단에 하둘이 없는 게 어디예요, 사실. 있었는데 아니면 잘랐는데. 비바 비디오. 자르셨대요. 그렇군요. 8년 전에.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너무 와닿게 보여주잖아요. 네, 유명한 동영상이 됐어요. 저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이게 초전도 업계에서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아마 썸네일이었을 거거든요.
뭐 저렇게 한다고? 하는 궁금증을 불러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아까 무제한 고온 초전도 기술을 개발했다는 그 교수님께서 네. 저 동영상을 들고 이제 다니면서 아, 봐라 이렇게 튼튼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군요. 아 역시 멋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땀을 좀 하면 안경탱이 삽살오리 아빠 화이팅. 야 자랑스러운 아버지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아이디거든요. 박사님 제 유튜브 아이디입니다. 대표, 박사님의 이 아. 기기로 접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너무 티나게 분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 너무 자랑스러운 지금, 아버지셔요, 진짜. 그럼 아버지가 나온 영상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친구들에게 다 퍼뜨려야겠죠. 응, 전도 구독도 해야죠. 다 누르게 하고 좋아요도 다 누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 대략적으로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딸요? 따님. 예. 중1입니다. 아 중1. 아, 중학생이시구나.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구독 한번. 저 친구들 데려와. 아니 또 이렇게 다 같이 봅시다, 반 친구들과. 너무 솔직한 너무 또- 솔직한데? 너무 너무 솔직한 내가 이러지 귀엽다. 말라 세팅. 그랬는데